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기차, 자동차, 유모차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취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차가 올 때, 자동차가 올 때, 유모차가 올 때 보통 기차가 오는 곳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찻길에 올라갈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자동차가 오면 어떠냐면 자동차가 오면 얼른 피합니다. 엄마가 잡고 있지 않은 유모차가 나에게 굴러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그 유모차를 손으로 잡습니다. 유모차는 손으로 잡지만 그 누구도 달려오는 기차를 손으로 잡아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헐크나 아이언맨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모차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기차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이렇게 답하겠죠. 기차는 크고 빠르니까. 기차처럼 크고 빠른 것은 손으로 잡아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차처럼 무겁고 빠른 것입니다. 무겁고 빠른 것은 위험하고 무겁고 빠른 것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즉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것은 멈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것은 충격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충격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차를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모차는 나한테 충격을 덜 주기 때문에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M에 비례하고 속도 V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니까 두 개를 곱한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즉, 기차는 운동량이 크고 유모차는 운동량이 작습니다. 운동량이 큰 것은 우리가 멈추게 하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작은 것은 멈추기 쉽고 우리한테 위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멈추게 하려면 이 운동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0.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질량을 0으로 만들든가 속도를 0으로 만들면 되는데 질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가속도지만 속도가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속도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속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이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즉, 속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힘의 크기도 관련이 있지만 힘을 준 시간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주는 힘의 크기가 적으면 시간을 길게 하면 되고 주는 힘의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아도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질량은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질량은 고정시키고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힘하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하고 시간을 곱한 값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결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고 질량이 작고 속도가 느릴수록 운동량은 작아요. 근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주려면 즉 속도의 변화를 주려면 힘이 필요한데 운동량의 변화량과 힘 곱하기 시간한 값이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디에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포수가 있습니다. 공의 처음 속도는 150km/h입니다. 시속 150km입니다. 포수가 공을 받는다는 것은 날아오는 공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것이죠. 공의 나중 속도는 0이 됩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한 값은 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 값은 충격량과 같으므로 힘 곱하기 시간 한 값과 같습니다. 여기서 힘은 포수가 받는 힘의 크기, 시간은 포수의 글러브에 공이 들어가서 접촉된 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굉장히 짧죠.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 여기서 나타내는 시간 t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길면
포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고 시간이 짧으면 포수가 받는 힘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포수의 글러브는 일반적인 다른 선수들이 쓰는 글러브에 비해서 두껍습니다. 글러브에 닿으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늘어나서 포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만약 포수가 공을 놓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수가 맞거나 뒤에 있는 심판이 공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또 무엇이 필요하냐? 공을 놓쳤을 때 맞을 것을 대비해서 몸에 보호 장구를 합니다. 보호 장비를 하는데요. 이 보호 장비도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공이 접촉한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시간T를 늘려주게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시간T를 늘려서 힘 F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프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맞았을 때보다는 훨씬 덜 아프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안전장치나 보호장비들은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백,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백이나 자동차의 범퍼 같은 경우에도 접촉하면서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고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덜 아프다 혹은 부상을 덜 당한다, 덜 다친다는 얘기가 되겠죠.